전기차가 너무 다양한 이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보조금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사고와 오류 관련해서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늘려줘서 판매량 촉진을 한다는 대대적인 소식에도 시큰둥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효과가 미미하단 소리죠. 소비시장은 어쨌든 돌아가긴 하거든요. 전기차가 주춤하다면 당연히 대안으로 찾아서 소비가 많아지는 제품이 있을 텐데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더욱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 논란 이후 하이브리드차 시장은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대중들이 하이브리드 차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국비 보조금이 확대됐죠. 전기 승용차에 할인 보조금을 붙이면서 최대 100만원을 늘려주고, 여기에 보조금을 받기 위한 지주사의 할인까지 더하면 전기차 실구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갑니다. 이걸 이용해서 소비를 촉진하고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취지와 수단은 명확한데 이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건 미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초단기 대책에 가깝고 장기적으로 정확하게 구분 지어야 할 건 보조금의 역할이라고 했죠. 지금은 보조금을 활용해서 구매 가격을 낮추는 거잖아요. 이게 지주사 차원에서 할인을 해주는 거면 모르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아예 정책으로 구매 가격을 낮춰주고, 시기마다 가격도 너무 다르다 보니까 형평성 관련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보조금으로 구매 가격을 낮춰주길 원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활용해서 전기차 시장의 평균 가격표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 자체가 낮아지길 원하는 거고, 나중에는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를 살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그냥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은데, 전기차가 주춤하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하이브리드차 시장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원래 하이브리드차는 우리나라에서 잘 팔립니다. 그냥 딱히 관심이 없어도 상당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제품군이었는데, 이번에는 전기차 이슈 때문에 관심까지 많이 받으면서 소비자들 접근도 늘어나고 판매량도 훨씬 많아질 거고, 이미 전기차 증가율을 따라잡았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67,600대 정도고, 이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 감소한 겁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는 이미 판매량이 많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9만 8천대 정도가 등록돼서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미 하이브리드 차는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을 했다는 건데, 앞으로도 그럴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으로도 당연히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특히 하이브리드 차가 잘 팔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주요 국가의 상반기 신차 판매량을 나타낸 건데요. 우리나라는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가장 많은 걸로 집계됐고, 심지어 판매 증가율도 가장 높았을 정도입니다. 유럽도 보면 하이브리드 차 전체적인 판매량이 상당하고, 이미 판매량이 170만 대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판매 증가율이 27%가 넘었습니다. 일본은 거의 모든 신차 판매가 하이브리드 차로 이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은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 증가율이 98%를 넘었습니다. 미국만 유일하게 판매량 증가율과 판매량 모두 전기차가 하이브리드를 앞섰는데,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임을 감안하면 15,000대 정도 차이가 그리 극적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브랜드별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집계된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인데요. 이미 많이 팔리고 있던 토요타도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 판매량을 나타낸 건데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더 많습니다. 기아는 특히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전기차보다 훨씬 많았고요. 더 결정적인 건 뭔가요? 이미 국내에서 판매량이 잘 나오는 차종들 있잖아요. 얘네가 대부분 하이브리드 차 위주로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랜저, 소렌토, 스포티지 이런 차들인데 판매량 상위권을 꾸준히 지키고 있는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될 예정이고, 팰리세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와중에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 요구가 가장 많았던 차종들까지 가세를 하니 안 팔릴 이유가 없죠. 두 번째는 왜 하필 우리나라가 유독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많은 거냐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인프라 관련 문제도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되고요. 이건 그냥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를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하이브리드 차로 마음이 기우는 사람들의 심리를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나눠서 보면 편한데요. 우선 자동차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기차가 굉장히 논란과 토론의 대상입니다. 전기차가 엄청나게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전기차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전기차 논란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라는 제품이 시장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요 욕구가 나눠지고 있다는 거죠.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아이스크림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A 아이스크림은 그냥 무난하게 맛있어서 호불호가 적대요. 그런데 B 아이스크림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맛에 대한 논란도 많대요. 뭐 민트초코 같은 건가 보죠. 100명의 고객이 있으면 A 아이스크림은 100명 모두가 살 수 있는 건데 B 아이스크림은 최소 50대 50으로 나뉘는 거니까 판매량이 기본적으로 절반이나 깎이고 시작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는 말 그대로 불호인 사람들은 잠재 고객이 아니겠지만 하이브리드 차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진 않으니 당장 구매를 할 잠재 고객이 전기차보다는 훨씬 많은 거죠. 이게 판매량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그냥 일반 소비자들, 자동차 시장 동향이나 기계적인 부분에 관심 있는 소비자가 아니라 자동차를 하나의 상품으로 탈 것으로만 보는 소비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분들은 굳이 계속해서 뉴스에 오르내리는 차를 사야 하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차에 대해 몰라요. 급발진이 뭔지도 모르고 전기차가 화재가 많이 나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차에 관심이 없어서 몰라요. 그런데 계속 뉴스에서 급발진이다, 화재다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입방아에 오르는 걸 내 돈 주고 살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만 적용할 수 있는 특수한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문 용어로는 라벨링 효과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라벨링 효과가 뭐냐면 사전적 의미로는 이겁니다. 상대방이 붙여놓은 라벨에 의해서 자신에 대한 개념과 행동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관련 실험도 실제로 있었는데 학교에 반이 두 개 있어요. 그중 한 반에는 선생님이 너네는 분명 잘할 수 있어 이런 말을 계속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실제로 그런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성적도 올랐다는 거죠. 비슷한 겁니다. 전기차도 급발진이든 화재든 계속해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전기차는 급발진이 자주 난다, 화재가 자주 난다 이런 말을 뉴스에서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동차에 관심 없는 분들은 아 전기차는 급발진도 자주 나고 화재도 자주 발생하는구나, 그럼 굳이 왜 돈을 주고 사야 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딱히 논란 같은 게 크지 않은 하이브리드 차, 그리고 특히 환경 규제에서 그나마 가장 자유로운 차종이기도 하면서 불편함도 없는 차가 하이브리드 차이기 때문에 딱히 저항 없는 판매량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대되는 차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당연히 국산차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데 현대기아차는 뭐 딱히 언급을 안 해도 너무 잘 팔립니다. 지금 있는 하이브리드 차들도 너무 잘 팔리고 앞으로 나올 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산타페나 소렌토도 신형이 나온 뒤로 하이브리드 모델 인기가 굉장한 상태고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는 원래부터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 요구가 굉장했던 차이기 때문에 아마 현대기아차가 전체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확실하게 오를 거라고 봅니다. 쉐보레는 아직 하이브리드 차 국내 도입 계획은 없고 르노코리아랑 KGM이 남아있죠. 르노코리아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 알아보니까 차를 진짜 작정하고 만들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 자체는 잘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마케팅이라고 했잖아요. 1년에 한 번밖에 신차가 없기 때문에 신차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지, 만약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매우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신차 효과를 이끌고 가서 판매량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르노코리아는 신차가 나오고 그 뒤에 회사 차원에서 나오는 홍보 마케팅 방향이나 계획 같은 걸 봐야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팔릴 거라고 전망할 수 있는 건 현대기아차, 기대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KGM인 것 같습니다. KGM은 회사 차원의 기대도 그렇고 나올 차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이브리드 차는 평생 없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할 거라고 선언했죠. 그리고 거의 모든 차종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되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토레스뿐만 아니라 KR10, 토레스 쿠페, 렉선 후속으로 나오는 F100까지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될 겁니다. 아직 정보 초창기라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하이브리드 모델이 필요한 차종이 도입된다는 게 가장 크고요. KGM으로 바뀐 뒤로 평생 디젤밖에 없을 줄 알았던 쌍용차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션하단 말이죠. 그리고 마침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 차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전기차보다는 확실히 호불호 없는 전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